380페이지에 하이라이트 됐다는 것은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광펜으로 귀납적 정의하고 점화식이 체크되어 있죠. 네. 그 귀납적 정의는 초기값과 두항의 관계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고요. 아하. 왜 점화식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정화. 불이 많이 늘어나서? 점점 변하는 식. 아하.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점근선과 비슷하죠? 점근선은 무슨 말이에요? 안 닿는 거. 점점 근접하는 선. 아하. 알겠습니까? 그럼 줄임말 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옆에 근데 등차시열, 등비시열의 귀납적 정의가 있거든요.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역적 정의를 이미 알고 있죠. 네, 귀납적 정의를 보여준 거고. 자, 귀납적 정의를 확인해 봅시다. 등차시열도 확인해 보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등차수열이죠. 그죠? 그리고 초기 값은 a라고 보통 하죠. a와 dn, a, dn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게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점화식인 겁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겁니다.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연속대의 항의 차이가 늘 일정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A부터 시작하는데. 네. 근데 사실 똑같은 식인 건 알겠죠. 바로. 하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네. n번장에다가 일정값 n 플러스 1번장은 그 바로 전값보다 일정한 값이 더 큰 거야. 두 번째 것은 연속된 항의 차이가 일정해. 이런 식의 얘기인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면은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 이렇게 연속된 항의 차이가 항상 같다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때는 모르는 항이 3개잖아요. 그죠? 그럼 초기값이 2개 있어야 됩니다. A 첫 번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야.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어야지 세 번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계속 돌아서 10번째 같은 걸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그 있잖아. 가운데 항에 2개 하면 좌우의 거 더한 거 나와. 네. 그리고 초값은 2개인 거지. 첫 번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그거보다 D 큰 거고 이렇게. 근데 또 똑같은 말이 그냥 알겠죠? 네. 이 네 가지 사실 다 똑같은 말인데 근데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네. 뭐 이걸 등차수열의 점화식을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네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등비수열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안 보고 한 번쯤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거의 비슷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을 봅니다. 1, 2, 3, 4번을 준 다음에 질문은 A10입니다. 근데 1번은 보니까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의 연역적인 정의를 알죠? 그럼 그냥 바로 쓰는 게 좋아요. 네. 초항이 인데 30 컷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물론 네 2를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3을 더해서 두 번째 만들고 또 3을 더해서 세 번째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네 10번째 항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A에는 공차가 3이니까 3n, 초항이 2니까 마이너스 1 해서 A10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네. 그래서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그냥 연역적인 정의를 들렸다가 그냥 답을 구하는 편입니다. 4번을 보시면은 이게 1번이었으면 4번은 어떤 수열인 걸 알 수 있어요? 등비 수열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아니 가운데 항에다가 가운데 항에 제곱했던 양쪽을 곱한 게 나와. 를 이용해서 10번째 항을 6하고 3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거 제곱 나온다고. 곱해서 9가 되려면은 여기가 2분의 3인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것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거 제곱 나오니까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4분의 9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4분의 3인데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수열의 근합적 정의를 돌고 돌려서. 그런데 그냥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연역적 입장으로. 초항이 6이고 공비가 얼마겠어요? 2분의 1. 네, 이렇게 2분의 1에 mR 제곱 한 다음에 A10은 6 곱하기 이게 9제곱분의 6인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익힘제 1번이었고요. 익힘제 2번부터는 더 이상 등차 등비 시험이 아닙니다. 어허라. 익힘제 2번을 보시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연속된 관계식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n을 더한 거야. 초기 값은 1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10번째 항을 그어봐. 귀찮게 실이. 네, 10번째 항을 질문합니다. 어떤 것과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차? 등차 수열과 비슷하게 생겼죠? 네. 차이점이 뭐죠? 등차 수열과 차이점이? 공차가 미지. 공차가 변합니다. 공차가. 아하.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2씩 커지는 게 아니고 처음엔 2 커지고 그 다음 4 커지고 그 다음 6 커지고 근데 그런 식의 규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면 1 냈다가 뭘 돼야지 두 번째 항이 되죠? 2를 예. 넣어야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돼야지 세 번째 항이 되죠? 4를 그 다음 뭘 돼야지 네 번째 항이 되죠? 6을 넣어야지. 네. 확인했죠? 네. 네, 6을 더했을 때 네 번째 항이 나왔습니다. 그럼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뭘 더했을까요? 10을. 네, 18을 더했겠죠. 그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계산해야 돼요. 볼 수 있나? 네,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뭐, 네, 이것은 2로 묶으면 자연수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하기는 얼마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로 묶어내면은 1부터 9까지의 합이니까 45가 되겠죠? 네,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어허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변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면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개차. 이걸 내가 최근에 너네한테 수업을 했을까? 무슨 계좌인가요? 안 했구나. 개는 걸 안 썼으니까. 개는 뭐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 계모라든가. 근데 영어권에서는 한 다리 건너올 스텝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텝마다 뭐 사촌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스텝이라는 말 쓰고요. 그죠? 막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요. 계단이 스텝이죠. 그죠? 아, 예. 네. 그래서 개타.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AN의 수열이 있는데 지금 설명한 것은 그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수학적 귀납법은 아니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정말 별거 없어요. 근데 얘기할 건 뭐 많으니까 뭐 이 얘기 어렵다고 수학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항이 더해진 겁니다. 지금 네. 처음에 2가 더해졌죠. 그 다음 4가 더해졌죠. 이게 변하는 거죠. 그죠? 그걸 수열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그게 등차 수열인 거죠. 그죠? 그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어떤 식으로 이제 네 번째 항을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B1을 더하면 A2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연속적으로 B2를 더하면 A3가 나와요. 연속적으로 B3를 더하면 A4가 나오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좀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n번째 항은 네, 첫 번째 항에다가 B1부터 어떻게 더하면 되겠어요? 비엔타스. 예, B n-1까지 아, 세 번째 항 됐을 때 네 번째 항이 나오니까 네. 알겠죠? 네.
근데 B1부터 내가 Bn까지 다 더해 쓰진 않겠지. 긴 합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점점점. 아. 그 숫자를 좀 쓰죠. 좀 쓰는데 뭘 쓰겠어요? 시그마. 예, 시그마를 씁니다. 시그마. 우리 예, 긴 합을 표현하는 기호로 시그마를 배웠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전했으면 히읗 이렇게 썼을 거고 합 아니면 디귿 더하기 이렇게 됐어요? 네, K는 1부터 N-1까지 PK 이렇게.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개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 같은 거였어요. 네, 뭐 이렇게 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배웠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S1, S2, S3, S4 이런 걸 봅시다. S1과 S2의 차이가 뭐겠어요? T. S는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S2는 2개 더한 거고 S3은 3개 더한 거고 2개 더한 거에서 3개 더한 걸 빼면 F. 네, 두 번째 거 나오겠죠? 네. 세 번째 3개 더한 거에서 2개 더한 걸 빼면 네. 알겠어요? 네. 어렵냐? 아씨, 진짜 공부 안 하니까. 저요? 기억나냐? 알아요. 네.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일 넣어가지고 하는 거.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SN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마지막에 더해주는 건 뭐겠어? ANI.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부터 쭉 더한 거라고. 근데 이 S1이 뭐하고 똑같아? A1. 그러니까 A1부터 쭉 다 더하면 S. 여보세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AN이 뭐예요? A는 여기가 A구나. GS잖아요. 그렇구나. 뒤하고 똑같이 되어서 그렇구나. 그죠? S. 네. 이게 이렇게 그럼 맞는 말이죠? 그거 우리가 이미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적분으로 이어집니다. 수표에서는. 왜냐면 자 1 아니 그 다음에 4 9 16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저는 어떤 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차 함수 같은 것을. 네. 뭐 x제곱으로 쓸까? x번째 이렇게. 그럼 이 차이가 3 5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은 2x n번째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1차네요. 그죠? 네. 이것을 일반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ax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뭘 배우냐면 1차식을 적분하면 2차식이 되는 걸 배웁니다. 네, 거꾸로 2차식을 미분하면 1차식 되는 걸 배웁니다. 근데 미적분을 배워서 이제 그걸 좀 뚜렷하게 알게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우리가 그냥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3을 더하면 값이 일정하게 커집니다. 그걸 우리 1차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되게 뻔하죠? 우리 뻔하다는 것을 1차원적인 녀석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오, 네? 이런 직선적인 녀석, 직선만큼 뻔한 게 없습니다. 예측이 엄청 편하죠, 그죠? 오. 네. 근데 더해지는 값이 네 달라지는데 일정하게 달라져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2차가 된다는 것을 이제 수열에서 잠깐 언급하게 돼요. 시그마 K는 뭐가 되느냐? 1차식들을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을 더하면 2차식 된다는 걸 배웁니다. 2차적인 것들을 더하면 3차가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인은 하고 있는 거죠. 미적분을.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적분 배우신 분들은 이거 실제로 2분의 1 n 제곱해서 막 이렇게 해서 미분하면은 n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6분의
3n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미분하면은 그냥 n 제곱 나오는 6분의 n 3n 세제곱인데 2n 세제곱인데 미안해요. 많이 그랬구나. 미분하면 n 제곱 이렇게 막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뒤까지 똑같진 않아요. 이게 정의가 실수 범위에서 된 게 아니고 자연수 범위에서 띄엄띄엄돼서 정확히 미적분이 딱 맞진 않지만 네, 최고tam은 맞아 떨어집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이래서 얘기가 좀 길어진다는 얘기였어요.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저렇게 연쇄적으로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언제 배우냐면요. 그 파스칼 삼각형 할 때 배운다. 아하. 네, 하키스틱 얘기하는 거예요. 파스칼 삼각형이 1, 그 다음에 1, 2, 1, 3, 3, 1. 대박. 그죠? 네. 대박 생겼. 이렇게 더해서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더해서 이게 되고, 뭘 더해서 뭐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두 개의 차이가 이거야. 합은 차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방향만 바꿔서. 네. 등차 수열이 일정 값이 더해지는 건데, 차가 일정하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네, 더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는 이것의 차이가 이거다. 이것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1, 5, 1, 5, 1. 네.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걸 더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연쇄적으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더하면 이게 돼. 근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더하면 이게 돼.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이걸 더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면인데 그게 이거 말 표현하기가 힘들네.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면 이렇게도 얘기가 되겠다. 아씨, 나 왜 그 말 못해? 이렇게 더하면 이게 나온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걸 더하면 이게 나오죠, 그죠? 거기다 이걸 더하면 이게 나온다, 그죠?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쭉 더하면 우씨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걸 추가적으로 더하면 이게 나와요. 그죠? 거기다가 이걸 추가적으로 더하면 이게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여길 안 들리고 이쪽으로만 가도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했네요. 알겠어요? 같은 생각의 방식이에요. 네. 그거 여기 일이 여기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걸 더한 값이 마지막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하키스틱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키스틱으로 배우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자, 익힘제 2번 하고 있었고요. 익힘제 2번에 1번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n번장이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그 2n 그 차이가 2, 4, 6, 8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걸 이 K라고 써야겠다. n-1개를 더하면 n번장이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해서 네. 이 n-1 이렇게 더하면은 네, an 나온다.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건데 긴 것을 짧게 쓰는 게 이거라고. 그럼 이제 저는 변형 문제 805번의 1번을 해볼 건데 거기는
an 플러스 1 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그 전항에 더 곱해졌을 때 나오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10번째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다 1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2가 있다고 합시다. 돌립시다. 2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두 번째가 나오겠어요? 3분의 4. 네,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A1이거든. 어? 2분의 3을 아, 알겠어요? 네. 여기다 이제 2분의 3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다는 이제 뭘 곱해야겠어요? 이게 두 번째 항이니까 3분의 여기다 2를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분의 4를 곱합니다. 오, 이렇게 커져요. 그럼 4가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항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뭘 곱했겠어요? 4가 될 때 3분의 4를 곱했어. 그러면은 9분의 10을 곱했겠죠. 그죠? 아, 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점점에서 9분의 10까지 가는데 꼭 그 소모형처럼 다 없어지겠죠. 네,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 뭐시겠어요? 그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계속해서 곱하가는 거야. 10번째 항이라면 이런 걸 9개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연속적인 곱은, 연속적인 합은 시그마 표현인데 연속적인 곱은 뭘로 표현하냐? 그때 잠깐 얘기했을 때 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그 P라고요. P. 라틴 알파벳에서 P예요. 그래서 곱하기가 프로덕트, 예, P로 표현돼서 K는 1부터 N-1까지 뭐 PK 여기는 지금 이거 있으면 되겠죠?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뭐 위에 건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변하는 거고 아래 것은 등비 수열 같은 건데 공비가 변하는 거죠. 누적 해석해서 곱해지는 겁니다. 네. 일정한 값이 아니고 변하는 값이. 자 그런데 이제 익히 문제 2번이 뭐냐면 첫 번째 항이 1인데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을 더했어.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를 가리고 보면 이건 무슨 수열이겠어요? 타. 네, 등차 수열이다. 2를 가르면 등비 수열. 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좀 조합된 형태입니다. 그런 비슷한 걸로 최근에 몇 급수 배웠습니다. 등차 곱하기 등비 형태죠. 근데 이건 등차 곱하기 등비 형태는 아니고 좀 등차식인 것과 일정 값이 더해지는 것과 등비적인 거 일정 비율이 추가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슬픈 달팽이 스토리가 이겁니다. 왜냐면 n 플러스 1번째 날은 n번째 날에 3이 더해지고 거기서 3분의 2를 곱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2an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예, 등차와 등비가 조합된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 등차인데 공차가 변하는 거, 등비인데 공비가 변하는 거, 등차와 등비가 조합된 거. 이게 이제 등차 등비수를 배우고 그 다음 단계 뭐 패턴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싹 빠지고 그냥 10번째 항을 구해라 그 정도만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리면 됩니다. 네, 역시 10번째 항을 구하는 거죠? 10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처음에 1에다가 2배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 더하죠. 거기에다가 2배 합니다. 1 더하죠. 두 번째 항 됐고 세 번째 항 됐습니다. 지금. 네. 거기에다가 2배하고 1 더하면 이제 네 번째 항이 됐습니다. 이 액션을 초항에서 3번 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번 하면은 9번 하면 10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점점점에서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일단 여기만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맨 처음에 이게 3번 곱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두 번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한 번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무것도 안 곱해졌죠. 이런 느낌이라고요. 네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열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얘가 이제 10이겠죠. 이렇게 뭐 가서 이게 네 번째 하니까 열 번째 하면 1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2의 9제까지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그 다음 거듭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건데 이제 이걸 예전에는 어떻게 일반화 시켰었냐면 여기에 적절히 1을 더해 볼게요.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a n 플러스 1 플러스 1은 2로 묶었을 때 a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여기 플러스 2니까. 그러면 이걸 b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b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떤 수열인데 a라는 수열인데 거기다 1을 더한 것도 어떤 수열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수열을 bn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인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것을 일반으로 구할 수 있어요. 총항이 얼마냐면 b1은 a1 더하기 1입니다. 이게 총항이고 공비가 2인 거죠.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뭘 아냐면 이게 a의 더하기 1인 걸 알아요. 따라서 a의 일반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a1이 1이었어요. 여기다 1 넣으면은 2가 곱해지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걸 배웠었다고요. 이렇게 뭐 한 번 보여준 걸로 여러분 이걸 일반화시키지 않겠지만 그 귀납적 정의를 가지고 연역적 정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얼마든지 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저기 이제 그 연쇄적인 걸 그냥 표현했을 뿐인데 이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요. 그냥 좀 조작을 가해서. 그래서 새로운 수열인데 우리가 이미 아는 수열 형태로 이건 지금 등비 수열 형태로 만든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익히 문제 3번을 봅시다. 문제 3번은 초기값을 두 개 줬네요. A1과 A2. 그 다음에 귀납적 정의를 n 플러스 2번째 항은 그 바로 전 두 개 항의 차이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670번째는 그 질문입니다. 돌려봅시다. 자, 1, 5.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이에요. 그죠? 얼마겠어요? 4겠죠. 그 다음 항은 이 두 개 차이예요. 뒤에서 앞에 빼야 돼요. 그죠? 1. 그 다음은 뒤에서 앞에 빼면 5. 그 다음은 빼면 4. 그 다음 빼면 1. 어떨 것 같아요? 반복되겠죠? 네. 왜냐면 그 다음에 또 5가 나올 거니까. 네. 반복됩니다. 네. 그러니까 670번째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666번째까지 606의 배수번째에 뭐가 나오겠어요? 마사가. 네, 마사가 나오겠죠. 그죠? 거기 더하기 4니까 네. 그렇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익히 문제 4번을 봅시다. 익히 문제 4번은 문제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n개의 직선으로 평면을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영역의 개수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선의 하나를 평면이 몇 개 나누십니까? 2개요. 2개죠, 그죠? 직선이 2개면은 4개. 4개 나누죠. 직선이 3개면은 그럼 이제 여기를 지나버리면은 그
여기 좀 덜 나아지겠지. 여기 지나지 여기 좀 많이 나아지겠지. 방금 여기 지나서 6개예요. 근데 여기 지나면 7개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걸 이렇게 설명하니까 방금 내가 세 번째 걸 그으면서 영역이 3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렇게 좀 보입니까? 예.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어. 거길 내가 직선 하나 더하면 영역이 4개가 더 추가된다. 세 번째 직선이 3개의 영역을 추가시키고요. 네 번째 직선이 4개의 영역을 추가시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n 플러스 1번째 영역은 n번 직선 n개로 나눠진 영역 기준으로 n 플러스 1번째 직선을 그으면 몇 개가 추가되겠어요? n 플러스 1개가 추가되겠죠. 네. 예, 이렇게 수학, 교사 정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푸는 거야, A6을. A6을 하는 거면 초기값만 하면 돼. 직선 하나면 2개잖아, 이렇게. 그래서 2로 시작하는지 2에다가 A6은 2에다가 이제 두 번째 직선에 2개 만들고, 세 번째 직선 3개 만들고, 네 번째 직선 4개 만들고, 다섯 번째 직선 5개 만들고, 여섯 번째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뭐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연수의 합도 그 다음에 이 직선으로 영역 나누는 것도 악수하는 경우의 수도 되게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네.